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주 전문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요. 중국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황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도 이 후반에 연휴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서 소비주를 주목해야 되는 것인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중국은 목요일, 금요일 이틀 연속해서 휴장입니다. 우리는 내일만 휴장이고 그 금요일은 정상 거래 이루어지고요. 이런 가운데 최근에 엔터 섹터 내에 SM이라든지 신고가 종목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헤드라인 보면은 한알령 몇 년 만에 해제 혹은 사실상 해제 이런 기사를 보게 되는데 해제된 거 아닌가요? 해제 기대감이라고 하기에는 요즘에 꾸준히 뉴스는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길래 이렇게 한알령 해제 기대감인 거예요? 근데 확인해본 바로는 아직 한한령 해제는 안 됐습니다. 뉴스 기사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그런 내용을 중국에서 발표한 적도 없습니다.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라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고, 최근에 그 지수가 좀 보합권 움직임 내지는 박스권 움직임으로 약간 좀 진행되다 보니까, 물론 과대 낙폭에서 반등세는 절반 정도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사이드 쪽에서 중국 관련주들, 연휴라고 봐야 되겠죠. 징검다리 연휴가 좀 있으면서 이 소비주들에 따른 부각이 좀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중국에서 아무래도 내수시장 견인 차이인지 다른 국가들하고 아무래도 관세 분쟁들이 미국과 있어서 조금 러브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갑자기 이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좀 화두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기대감에 따라서 소비주가 좀 부각된 거, 주가가 좀 움직였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면세, 유통, 화장품, 전일 최근에 움직임 좀 보게 되면 호텔 신라, 특히 엔터 종목들은 연초부터 굉장히 좀 움직임이 괜찮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좀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조정받았던 엔터들도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가는. 사실 근데 엔터에 관련해서는 지금 다뤄드린 주제는 아니거든요. 여름에 빅 아티스트들이 조금 콘서트 내지는 이런 것들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미리 선취를 해야 된다. 이미 개장 때 한번 다뤘던 주제인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정말로 이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아닌 한한령 해제가 이루어진다면 좀 달라지죠, 얘기가. 기존에 있던 중국 관련주가 화장품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미 북미 시장으로 진출로를 개척했던 화장품들이 잘 갔던 거고, 그냥 중국의 한한령 해제가 이루어진다면 역시나 이제 엔터 쪽이겠죠. 우리 이제 아티스트들이 정말로 가서 공연을 좀 하면서 콘서트 수익이라든지 다시 K-팝 등등 K 컨텐츠들이 화두가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이거는 좀 팩트 체크가 앵커님이 해주실 것 같고요. 시간이 이제 진행이 된다면 네. 아직까지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해제는 되지 않았다. 중국 시장이 가능해진다면 지금보다는 어떤 기업의 이익률이라든지 실적들이 좋아질 것으로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의 지속성 내지는 선별화는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 한한령 해제가 이루어졌을 때 지금 지수가 약간 좀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도 추세를 바로 돌려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부각이 되는 것이지 얼마만큼 지속성이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투자 기간을 정할지 내지는 매매를 할지에 관해서는 좀 판단이 필요하다까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보면은 미키 17 그때 봉준호 감독의 영화부터 좀 기억이 남는 것 같은데 그때 중국에서 개봉한다고 해서 그때도 한한령 풀린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폭삭소가수다가 물론 불법 유통이기는 하지만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하고요. 거기다 래퍼 3인조 그룹 호미들이 또 공연을 했다. 이런 기사들까지 접했는데 어제도 어떤 가수의 단독 콘서트도 허용을 했다면서요, 임 대표님? 네, 그렇죠. 계속 지금 그 중국과 관련돼서 이제 한국 콘텐츠가 지금 확대가 된다라는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용을 조금 보면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감독은 이제 봉준호 감독이 하지만 전반적으로 제작이나 투자는 다 미국 회사를 했기 때문에 과연 이게 한한령 해제이냐라는 그런 이제 의구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대신 이제 최근 들어 이제 계속 조금씩 이런 이제 국내에 이제 K-팝 관련된 그런 이제 아티스트들의 이제 중국 내 공연들이 조금 확대되고 있다라는 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나온 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적의 아이돌이죠. 그러니까 멤버가 전부 다 이제 한국 아이돌인 이제 이펙스라는 그런 이제 8인조 그 아이돌이 있는데요. 이게 5월 31일부터 중국의 푸저우시에서 단독 콘서트를 진행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 콘서트 홀 자체가 뭐 1000석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소속사가 그렇게 이제 크지 않은 뭐 C9 이제 엔터라는 그렇게 크지 않은 이제 기획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이걸로 해서 한한령이 해제됐다라고 보긴 좀 어렵다. 다만 이제 이런 걸 이제 시발로 해서 점차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국내 아이돌 같은 경우, 뭐 지금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중국 시장 내에서도 유명한 게 이제 NCT 그룹이 이제 중국 내에서도 유명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NCT 워시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상해에서 최근에 프로모션을 진행했는데 상당히 성황리에 마쳤고요. 특히 이제 NCT 마크, 이제 NCT의 이제 마크라는 이제 멤버가 있는데, 그 단독 이제 앨범을 중국 내에서 이제 팝업 스토어가 이제 열렸습니다. 여기도 한 4,000명 정도가 참여를 할 만큼 그만큼 중국 내에서 뭐 한한령, 그러니까 K-팝이 뭐 공식적으로 진출한 건 아니지만 암암리에 중국 시장 내에서 상당히 저변을 넓히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대표적인 국내 이제 걸그룹인 이제 아이브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 패션 잡지에 이제 표지 모델을 할 만큼 일단 중국에서도 이제 한국 관련된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 한한령이 이제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최소한 국내의 대표적인 아티스트들이 중국 내에서 만석 이상의 공연장에서 공연을 해야 본격적으로 한한령이 해제됐다라고 뭐 판단을 해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기대감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엔터 관련된 업종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중국 관련된 한한령 해제를 하면 중국 뭐 엔터 시장이 원체 넓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불법으로 유통됐던 게 공식화되면 그만큼 엔터사 입장에서 실적이 상당 부분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올해 엔터사들 관련되는 뭐 한한령 이외에도 실적이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적이 조금 부진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빅 아티스트, 뭐 대표적으로 BTS나 블랙핑크가 올 하반기에 뭐 본격적으로 컴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주요 엔터사들의 소속 연예인들이 지금 해외 공연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외 공연을 진행을 하면 뭐 단순히 공연뿐만 아니라 뭐 관련된 앨범이나 그다음에 굿즈 판매도 같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엔터사들의 관련된 실적들이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최근에 주가가 계속 조금씩 뭐 올해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한한령 해제 관련해서는 계속 긍정의 시그널은 들어오고 있는데 확실히 풀렸다라고 단정하기에는 조금 더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시각이시고, 그리고 또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 뭐 주요 아티스트 컴백 등을 봤을 때 엔터 섹터는 계속 갈 거다 얘기를 해주시네요. 엔터는 그렇고, 그리고 또 사실 국내에서도 5월 초에 여행 계획 잡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여기에다가 또 정부 쪽에서 빠른 조기 추경과 관련해서 여야의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침체되어 있는 내수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부분을 투자 아이디어로 삼아봄직한지 이 부분도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황금 연휴 뭐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우리도 내수 소비 확대와 관련된 계기들, 모멘텀들이 많이 대기되어 있는데 김민 전문가님, 소비주 모멘텀 될까요? 뭐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네, 지금 뭐 경기가 어렵다는 부분은 이미 정해진 사실인 것 같고요. 아직도 개선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소비주 내수 시장에 대한 뭐 정책들이 사실 흘러나온 것도 없죠. 아직 없죠. 네, 대선 후보들 보게 되면 지금 뭐 복지 정책 위주보다는 약간 경제 정책 위주로 뭔가 다들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반증이고요. 그럼 뭐 내수 소비 활성화 대책이 나오면 너무 좋지만 그게 상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여러 관세 문제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오늘 한한령 해제 주제를 좀 다뤘습니다만 이게 약간 사이드 쪽 주제지 않습니까? 가장 그 본질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것이 미리 선반영되었느냐 아니면 지금 사도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것이냐? 시청자분들이나 유저분은 이 대답을 가장 좋아하지 않을까요? 뭐 저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만 저는 지금 어렵다고 좀 판단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굳이 주제를 좀 분리해보자면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예전에 뭐 화장품, 게임, 엔터 뭐 이렇게 갔는데
빅 아티스트들이 뭐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첫 번째 주제 뭐 진출한다면 더더욱 좀 좋아지겠죠. 그런데 확인된 바가 없는 기대감 쪽인 거고, 그러면 이건 확인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럼 내수 소비로 왔을 때 징검다리 연휴, 황금 연휴가 있다고 한데 이것도 사실 연차를 쓴 사람들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중간에 지금 금요일 날 뭐 앵커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옆에 계신 대표님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이 연차 쓴다고 해가지고 내수 시장이 활성화될까? 의구심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 전부터 이미 주가들이 좀 올라온 흔적이 있었습니다. 차트 모습 잠깐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제 호텔신라가 사실 깜짝 반등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주가가 코로나 때문에 안 가졌던 주가가 거의 뭐 15년, 20년 만에 올라온 자리예요. 거의 기술적인 어떤 기본선에서 반등을 좀 써가고 있고, 실적이 좋아지고, 어떤 이 징검다리 연휴, 황금 연휴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면세점에 오는 관광객들이 많아진다는 논리인데, 이것은 뭐 동의를 하죠. 우리가 그 동의하는 부분과 주가의 괴리감은 다르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을 것 같고요. 황금 연휴에 뭐 아시는 이제 전문가님도 여행 가셨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잠깐 자리 비우셨는데, 여행 소비 증가 쪽이죠. 그런데 여행 소비 증가하면 이제 하나투어, 모두투어 참 좋은 여행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뭐 하나투어 지금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주가의 모습을 보게 되면 뭐 펀더멘탈은 둘째 치고 기술적으로도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그리고 국제 여객 수요를 좀 보고 왔는데 사실상 코로나 때 기저효과에서 얼마만큼 올라갔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가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연차를 활용하면 최대 6일간 그 연휴를 좀 즐길 수 있더라고요. 여기에 따른 그 여행사의 국내외 여객 수요는 좀 올라갔습니다. 여행 가시는 분이 있나 봐요. 그러면 내수 시장 활성화는 아니죠. 지금 못 네. 가셔서 화나신 거 아니에요? 아유, 아닙니다. 네. 네. 예.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좀 선반영된 부분이지 않나. 그리고 이제 굳이 제가 좀 픽을 해본다면 여행주 관련입니다. 참 좋은 여행 모두 투어, 하나 투어 안에서는 모두 투어를 좀 선픽으로 제시를 하고요. 지금 이 11,380원입니다. 모두 투어의 가격이. 여기를 강하게 살짝 넘어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변곡 언저리인데요. 이 변곡점을 넘어서 정말로 14,000원, 15,000원 추세 우상향을 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좀 남아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유통이나 레저 업종에 관해서도 연휴니까 사실 이게 국내에서 이렇게 막 뭐 가평이라든지 뭐 화장품, 현대백화점 뭐 등등 가서 소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뭐 저의 주머니만 얇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어렵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단기 기대감에 따른 모멘텀 주가 반등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현 구간에 이런 황금 연휴로 여행주라든지 내수 소비 종목들 정말로 소비가 진작될 수 있다는 유통 레저까지 넓혀서 큰 수익의 기대보다는 짧은 단기 매매가 좀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관심은 그럼에도 몇 종목이 있습니다. 면세, 화장품, 피부 미용 쪽은 관심이에요. 왜 피부 미용 쪽에 관심이냐면 뭐 피부 미용이 지금 황금 연휴나 한한양 해지 때문에 올라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지금 주가 차트 모습 나가는 클래시스 부분인데 이거는 뭐 몇 년간 계속 우상향이에요. 글로벌에서 그만큼 한한양 해제 기대감과 뭐 그걸 차지하고라도 충분히 그 평가를 인정받고 있다는 거죠. 뭐 클래시스만 갔습니까? 최근에 파마 리서치라든지 또 중소형 스몰캡 종목들 뭐 원택이라든지 등등 잘 갔기 때문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은 지속적으로 포트폴리오에 하나 넣어놓는 것은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호텔신라 이야기를 좀 드렸거든요. 네. 올해 실적을 좀 볼만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정도면 사실은 뭐 형편은 없었거든요. 작년에 보시게 되면 적자였어요. 아직도 이번에 적자 발표했는데 급등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2026년에 좋을 때, 호텔신라가 좋을 때로 돌아간다는 그런 기대감의 반증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선반영이 돼가고 있는 쪽인데, 이제 변곡점을 좀 넘어서 갈 수 있을 만한 원동력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 쪽에서는 뭐 전일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코스맥스나 한국콜모가 괜찮습니다만은 조금 하단권에 있는 잉글 우드랩을
선픽으로 좀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몇몇 종목에 국한해서만 봐야 된다. 이 한알령 관련주들 지금 따라가면서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시각이세요. 조금 전에 8시 구간대 경제지표 나온 거 보니까 3월에 국내 소비가 또 0.3% 줄었습니다. 이렇듯 또 내수가 안 좋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종목을 좀 선별적으로 봐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임 대표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일단 뭐 연휴에 대한 기대감들이 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일단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내일서부터 해서 뭐 금요일 날 쉰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6일 연휴로 이제 들어선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다음 주 초에 이제 연휴가 이뤄지는 그런 상황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초에 연휴가 있습니다. 물론 일본 같은 골드 위크라고 그래서 29일서부터 뭐 5월 6일까지 쉬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음 주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지금 연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연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여행들을 많이 가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일본이나 중국에서 국내로 오는 그런 이제 여행객 숫자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뭐 주가에 어느 정도 좀 선반영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면세점 관련주나 아니면 카지노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이제 뭐 단체 관광객들이 국내에 들어올 때 뭐 관련된 뭐 면제, 뭐 비자를 면제해 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이슈가 불거지면서 미리 좀 4월 초서부터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급등했었던 측면이 있거든요.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이 이후에도 계속 좋아질 것이냐라고 보면, 일단 뭐 이런 연휴 기간 이후에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를 확인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항공기 가격입니다. 항공료가 과연 얼마만큼 될 것이냐라고 보면, 지금은 뭐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데 5월달 항공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다 가격이 쌉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5월달 항공료가 싸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해외 수요가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뭐 국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본이나 뭐 중국 같은 경우도 계속 경기를 부양하겠다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뭐 소비 경기가 확 뭐 되살아난다라고 보기는 아직까지 좀 이른 감이 있고요. 특히 국내 소비주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지금 대선 이슈가 있긴 하지만 대선 이전까지는 상당 부분 소비가 좀 위축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런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길게 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일단은 이런 관련된 종목들은 이슈에 따른 단기 트레이딩 매매를 하는 쪽이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 한알령 관련돼서 뭐 소비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대부분 이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화장품 관련돼서는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국내 브랜드가 중국 내에서는 중국 브랜드에 그렇게 못 미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뭐 국내 브랜드가 중국 내에서 판매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은 크게 갖지 않으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화장품 내에서도 이런 중국 인디 브랜드 쪽에는 국내 OEM, ODM 업체들이 납품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납품을 주로 하고 있는 OEM 업체 쪽으로는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겠지만, 그 외의 종목들은 일단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해외 관광객들이 이제 국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에는 면세점을 많이 이용했다라고는 하지만 최근 들어 면세점 매출이 계속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해외 관광객들이 국내에 오면 면세점보다는 국내에 관련된 그런 이제 그 상가에서, 그러니까 상점들에서 구매를 하고 이거를 텍스프리로 환급받는 경우들이 좀 더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오늘 이제 관심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사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물건을 산 이후에 뭐 국내에서 전부 판매가 되면 부가가치세가 붙으니까요. 이거를 갖고 해외로 나갈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서비스를 대행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해외 관광객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물건을 많이 살수록 이런 면세 관련된 텍스프리를 많이 받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뭐 주가가 계속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지만 네. 아직까지도 뭐 코로나 수준 이전 수준으로는 회복이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글로벌 텍스프리는 좀 더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방금 화면에 글로벌 텍스프리 차트가 나갔는데요. 정말 꾸준히 이렇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예쁘게 우상향 올해 내내 이렇게 상승 움직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의견이 좀 모아집니다. 너무 이번 모멘텀을 크게 보기보다는 좀 짧은 매매 관점에서 종목별로 대응 전략 펴보자. 임 대표님은 글로벌 텍스프리에 관심을 갖고 계시네요. 이렇게 해서 이슈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임 대표님이 관심주로 들고 오신 체크인 종목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이제 자동차 관련된 섹터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현대모비스 네. 갖고 나왔습니다. 현대모비스를 비롯해서 사실 어제 개장 전에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완화와 관련해서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이 있었는데 워낙에 좀 다른 종목군들이 움직임 좀 활발하다 보니까 자동차 쪽으로 크게 관심이 쏠리진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에 나왔던 소식이 자동차 부품 쪽으로 확실히 관세 완화와 관련된 내용이 확정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모비스 어떤 부분 포인트 맞추고 계신지 좀 더 알려주세요.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트럼프 이제 대통령이 이제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관세와 관련돼서 미국 내에 지금 이제 자동차를 만들게 되면 뭐 부품에도 지금 관세가 매겨지고 그다음에 철강 알루미늄에도 관세를 매겨지는데 이러한 이제 중복되는 그런 이제 관세를 이제 유예하겠다라는 이제 행정명령에 이제 사인을 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일단 뭐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뭐 25% 관세를 지속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뭐 지금 나온 걸로는 뭐 미국 내에서 조립하는 자동차의 이제 부품에 대해서는 15%에 대해서는 일부 관세를 이제 환급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2026년 4월까지는 이제 3.75%, 그다음에 2027년 4월까지는 2.5% 규모의 이제 환급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이야기는 25% 관세를 부과를 하는데 15%는 돌려준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미국에서 만든 그게 이제 미국에서 만들지 않는 이제 그러니까 그 미국 그러니까 그 자유협정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국가에 대해서는 85%까지는 면제를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15%에 대해서만 25%의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15%에 대해서도 또 관세를 유예해주겠다라고 지금 일부는 이제 환급을 해주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막 이런 내용, 그러니까 이 세부적으로 아직 나와 있진, 그러니까 행정명령에 사인은 했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추가로 좀 더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3일 날 그러면 관세를 그러면 이제 부과를 할 것이냐 아니면 유예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아직까지도 조금 더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 사항들 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차에 대한 관세 부분이 조금씩은 완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이제 수입차도 미국 내에서 이제 조립을 하는 그런 이제 제품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내에서 조립하는 그런 그러니까 차량에 대해서 해외에서 이제 수입하는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에 대해서 유예를 하거나 아니면 일부 환급해주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향후에 이제 한미 이제 협상을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관세 인하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현대차 같은 경우 미국 내에서 판매가 계속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고부가가치 이제 그런 차량들의 이제 판매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그런 이제 고부가가치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현대모비스도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만큼 이제 고부가가치면 수익성 개선세가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런 게 이제 1분기 실적에도 같이 나오면서 매출보다는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미국이나 멕시코에도 현지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지 공장에 따른 그런 이제 뭐 부품에 대한 그런 이제 관세가 어느 정도 유예가 되면 그거에 대한 수혜도 같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그 미국향 현대차뿐만 아니라 글로벌 다른 이제
완성차 업체에도 부품에 대한 공급을 지금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실질적으로 지금 1분기에도 지금 매출 수주액이 21억 달러 정도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뭐 매출이 올해 이제 목표치의 30% 이상을 달성할 만큼 글로벌 완성업체에도 지금 부품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현대차와 GM이 작년에 이제 협업을 강화한다라고 그걸 밝혔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GM양 매출 확대도 같이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모비스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네요. 다음은 김민준의 빅데이터 넘어가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의 빅데이터, 오늘은 원택을 소개를 해주시는데 좀 전에도 뭔가 내수 뭐 이런 얘기할 때 피부 미용 이쪽은 긍정적으로 봐주신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원택입니다. 좀 데이터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관심 가져야 되는 이유까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오늘 뭐 벌써 또 수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사실 종목 추천하는 거 쉽진 않은데 오늘 한한령 해제라는 주제를 좀 다뤘기 때문에 뭐 면세, 유통, 레저, 엔터까지 고루고루 아마 종목들 관심이 좀 있으실 건데요. 뭐 대체적으로서도 그렇게 좀 출발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정책주 대 뭐 이럴 거에 중국 관련주들이 조금 포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선정의 어려움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엔터 쪽은 YG가 좀 관심이 있는 쪽인데 주가 뭐 5만 원대에 사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벌써 올랐고 만만치 않죠. 그러면 살만한 종목들이 그러면 저는 반대로 그 본질의 핵심은 한한령 해제가 정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주가가 갈 수 있는 쪽들은 무엇일까? 그러면 사실 저는 피부 미용 쪽이라고 봅니다. 뭐 남성 여성 가릴 거 없이 뭐 아름다워지고 뭐 멋있어지고 이건 항상 뭐 바라는 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보다는 제가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니까 집에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많으시더라고요. 다 한 대씩 있으시더라고요. 네, 가정용으로 요즘에 네. 홈쇼핑에서도 많이 팔고 해서 저도 있어요. 네, 컨디션은 크게 보시네요. 네, 다들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그렇게 싸지 않는데. 맞아요. 몇십만 원, 비싼 네. 건 몇백만 원도 해요. 남성분들이 좀 이야기하는 가격이 쉽지 않죠.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달 내내 스킨 로션도 안 발라본 것 같은데 그렇다 보면 네. 정말 주식이라는 것이 실생활의 접목 요소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차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생활의 접목 요소가 높아질 때마다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면서 주가도 더 잘 갈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진다고 봐요. 그러면 이 피부 미용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글로벌 지금 공략을 해가는데 과연 실생활에 속속들이 들어가고 있느냐? 전 그렇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택이라는 종목은 어디를 이제 공략하고 있느냐? 동남아 쪽이고 글로벌 어떤 매출의 다각화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죠. 영업이익률에 좀 집중을 해봤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보니까 뭐 상당히 뭐 이 정도면 상당히가 아니고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그 보니까 30%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올해도 33%대, 내년도 지금 33%대 영업이익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거. 제조업에서 영업이익률 33%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저는 충분히 주가가 조금 더 주가 리레이팅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주가 뭐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그 기관의 목표가를 좀 봐봤는데 평균 목표가가 10,000원 제시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10,000원을 제시한 거에 관해서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 가격에 관해서 나는 동의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유저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아야 된다 늘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낮게 측정을 해봤고 빅데이터도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변곡 원자리가 7,000원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는데요. 뭐 거기까지 내려가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매수 가격은 오늘 뭐 어떻게 출발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밴드로 7,900원에서 8,200원 정도 사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기관 쪽은 10,000원을 제시했는데 저는 그거보다 조금 아래 아날로그적인 분석으로 9,300원 정도가 나왔는데 빅데이터도 비슷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짧게 7,300원 제시하고요. 간만에 지금 목표가 도달 확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60%로 좀 나왔고요. 지금 관세 때 그때 말씀드렸지만 목표가 도달 확률이 뭐 40%, 30%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으면 공략 포인트 자체가 어렵습니다. 좀 쉬어야 된다는 거고 기간도 길게 설정해야 된다는 건데 여기는 단기간에 좀 승부를 봐볼 만하고요. 상승 확률은 58%, 기대 수익률의 손익비는 2.5대 1이니까 충분한 것 같습니다. 기대 수익률은 17.7% 정도, 기대 손실률은 마이너스 7.5%니까 손익비가 맞는 종목이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원택입니다. 매수 추천가 7,900원에서 8,200원 사이로 제시가 됐고요. 목표가 도달 확률이 좀 높다라고 하니까 목표 수익률은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9,300원으로 1차로 좀 제시가 됐었는데 하지만 여기까지 또 도달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하니까 원택 피부미용 의료기기 업체 관심 가지신 분들은 이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김민준의 빅데이터 목표가 도달 종목도 있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증권주예요. 이 시간에 증권주를 딱 한 종목 소개를 해주셨는데 목표가 도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월 중순쯤이었고 그때 삼성증권을 43,500원일 때 소개를 해주셨어요. 목표 주가 5만 원이었고 도달하면서 수익률 16%가량 기록되고 있습니다. 빠르지는 않아도 이 종목이 차곡차곡 벌써 한 9거래를 연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5만 원 돌파하면서 박스권 상단을 뚫어내서 삼성증권 리뷰와 함께 앞으로의 전략 알려주세요. 근데 그 시청자분들이 이제 활용 팁을 좀 말씀드리면요. 저는 뭐 이 종목을 추천할 때 여기까지 가야 된다.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네, 광고도 별로 원치 않고요. 단지 시청자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내가 포트폴리오하고 좀 이렇게 편중돼 있거나 좀 쏠려 있을 때 이런 종목도 김민준의 추천이 나왔는데 한번 편제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그 삼성증권은 목표가가 도달했다 해서 영상을 돌려보고 왔거든요. 네. 그때 내용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비상계엄 이후에 굉장히 노이즈가 많았는데 저는 올해 코스피 지수를 2,800, 2,900으로 본다. 그러면 증권 종목들이 조금 더 위로 갈 수 있는 포인트가 있지 않겠느냐. 삼성증권과 키움증권 중에 삼성증권을 택하겠다. 이런 코멘트를 했던데 지금도 동일합니다. 어제부터 증권사들 뭐 미러지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이거예요. 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조금 붐업이 되면 증권주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결국은 지수가 양대 지수가 높은 데로 간다는 그런 지금 논리입니다. 동의하고요. 그러면 49,900원인데 뭐 이 종목이 단기 매매할 그런 쪽은 아니죠. 내가 뭐 배당도 좀 받고 조금 더 오랜 시간 올해 연말 정도까지 뭐 내년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뭐 한 3, 4분기까지 가져가겠다라는 전략을 갖고 계신다면 업사이드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박스권을 넘어가는 움직임이니까 조금 더 보유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021년에 59,900원인데 지금 이 삼성증권은 독특하게 코스피 지수가 2,600이 안 넘어갔는데 거의 다 왔거든요. 신고가 돌파가 좀 유리하기 때문에 바이앤홀드 전략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신고가 영역에서 이 목표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2차 목표가는 56,0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딩입니다. 이번에 박스권 돌파했으니까 조금 더 자신감 갖고 가져가 보시죠. 56,000원 2차 목표가로 설정됐습니다. 수익 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김민준의 빅데이터까지 체크인스타 마무리를 짓겠고요. 지금은 8시 56분 27초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